소식입니다.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1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9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12% 상승한 24,288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26% 오른 1,86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역시 상승세인데요. 같은 시각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11.26% 상승한 1,870달러에 거래됐고, 업비트에서는 전일보다 1.35% 상승한 247만 8천원에 거래됐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랠리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네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랠리가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데요. 디지털 자산 브로커 글로벌 블록의 마커스 소티리어스 시장 분석가는 미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통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인플레이션 수준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에 현재 시장 반전을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인상이 눈에 띄는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이 약세장의 후반기에 있다는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반기, 믿어도 되는 겁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독립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0년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닮은 독립행정기구인데요. 정부 부처는 물론 민간도 참여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하되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는 접근이며 정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석 과반의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1일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헤럴드 경제에 여러 부처에 걸쳐 업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모델로 유사한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은 금융 및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물론 경찰청, 검찰청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연결된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뭐라도 하려는 것 같긴 한데 쓸데없이 사면 붙이는 건 아니지?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8월 다른 블록체인 간 토큰을 이동시켜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토큰 브릿지를 취급하는 노매드가 해킹으로 1억 9,07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습니다. 이런 노매드가 해커에게 훔친 암호화폐 중 90%를 반환하면 나머지 10%는 보상금으로 유지하는 걸 인정하고 기소하지 않겠다고 성명한 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해킹은 노마드 내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최근 진행한 업데이트에서 발생한 취약성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취약점으로 인해 해커가 쉽게 거래를 위장하고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첫 공격 이후 편승해 다른 해커도 같은 방법으로 차례로 자금을 훔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매드는 8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사에서 훔친 암호화폐 중 90%를 반환한 해커는 화이트 해커로 간주하고 나머지 10%를 보상금으로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해커에게 훔친 자금 반환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노매드는 화이트 해커 덕에 1억 9천만 달러 중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되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화이트 해커 중 일부는 보안상 결함을 노려 자금을 훔친 게 부끄러워 스스로 자금을 반환한 해커의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상조경제네요. 해킹 공부해야 하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이 코인베이스 글로벌에 대해 시장 분위기를 즉각 반영하는 사업자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 글로벌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8억 달러,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10억 달러, 당기순이익도 적자 전환한 마이너스 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부터 적자 폭 점차 감소하겠지만 드라마틱한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블랙록과의 제휴로 기관 수요 확대, 비용 절감을 위한 인력 감축을 단행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 내부자 거래 조사 등 정부 개입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오히려 산업 내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는 만큼 이 구비를 지나면 암호화폐 대장주인 코인베이스 글로벌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는 거래대금 내 기간 비중은 79%까지 확대돼 노이즈에도 암호화폐가 제도권 내 투자자산 중 하나로 자리잡았음을 강증한다며 시장 분위기 즉각 반영하는 사업자인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저도 관심 좀. 다음 소식입니다.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건강한 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오피셜을 개설했다고 8월 11일 밝혔습니다. 2021년 12월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투자자 보호, 디지털 자산 교육, 업비트 케어 서비스를 지원해온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We Build Trust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팩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한다고 하네요. 투자자는 유튜브 채널 오피셜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인사이트를 공유받고 온라인 세미나 등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해봉 센터장이 출연하는 후보센 피터젠의 인사이트 캐치는 투자자가 주목할 만한 디지털 자산 인사이트를 다룬다고 합니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가 공개한 첫 콘텐츠는 루미스 진리 브랜드 법안 완벽 정리로 투자자는 11분짜리 영상을 통해 해당 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피셜은 향후 다양한 디지털 자산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계획인데요.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 측은 유튜브 채널은 두나무의 투자자 보호 철학, ESG 활동과 궤를 같이 한다며 센터는 올바르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를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피셜 구독, 신의 한수도 구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